오늘부터 이제 2단원 하는데 문제들은 다 풀어봤나 앞에? 자, 2단원 나가기 전에 우리 그래도 1단원 끝났으니까 정리만 하고 가자. 자, 앞에 4명의 형들이 정리를 하나씩 해주자. 준비돼 있지? 일단은 다 배운데 뭐, 그치? 이제 끝나는데. 정리해보자, 얘들아. 맨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게 뭐냐? 자, 포물선에서 그냥 정리만 한 5분 내로 끝내고 다음 단원 넘어갑시다. 도훈아,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포물선 책임지자. 방정식 불러. 다들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치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 되뇌어 보자. 또 식 하나 더. 그래서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돼 있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고, 얘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입 벌리고 있고. 됐지? 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할 때 뭔 개소리요. 뭐야? 얘는 기억이. 이거는 외워야지. 야, 외울 게 2개, 3개밖에 더 있어? 뭐야? 뭐니 얘들아? n분의 p. 다음 접점에 접혀 할 때 식. 이거 하는 법 뭐였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이쁘게. 여기다 넣는다 치자. 뭐라고 쓰니? y1y는 4p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1. 기억나나 다들? 이 정도만. 다음 타원. 민성아 보자. 식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자, 여기서 a가 크면 장축 a제곱이 크면 a제곱 하면 이거 b제곱이 크면 이거 맞지? 그리고 c 어떻게 구했니? a제곱 빼기 b제곱. 뭐 일단 a제곱이 크다 치자 일반적으로. 다음 접선의 방정식. 뒤에 뭐 붙니 얘들아? 풀마 루트 그렇지. 다음 접점 접혀할 때 아이고 접점 접혀할 때는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y는 1. 됐지? 머릿속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게. 자, 마지막 쌍곡선. 권율이는 저번 시간에 빠졌지. 불러. a제곱 분의 x제곱 빨리빨리 말해.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식 이거 하나야? 아니요. 뭐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2. 오. 다음 여기에서 c제곱 어떻게 구해? b제곱 c제곱 어떻게 구했으니 얘들아? 더해야지. 다음 접선.
설마. 불러. 이 쉬운걸? 뭐였어?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물론 얘네들 이거 부호 바뀔 때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하고, 접선은 뭐 쉽지. 이제 접점 좌표할 때는 간단하게. 됐을까? 자, 진짜 세상 간략하게 하면 딱 여기까지가 1단원 내용이었고, 자 이제 2단원인데 2단원이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거든? 내가 2단원을 되게 안 좋아해. 왜냐면 설명하기가 너무 빡세.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홀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말해주기가 편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희도 알아먹기 힘들고 나도 설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 아닌 거 이해되지 얘들아? 3차원 3D라서 이거를 우리가 눈에는 여기는 2D니까 그게 좀 전달이 힘들다고. 근데 한번 잘 알아먹어 보자.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목표는 111페이지까지거든? 그래서 2단원의 절반 요까지 나갈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공간좌표에다가 9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하면 2단원 끝.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되는 대로 벡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아무래도 그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야. 그냥 3D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그 입체 도형을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좌표 평면화 시켜서 X축, Y축, Z축이 있는 하나의 공간에다가 도형들을 놓을 거야. 점이 됐든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 할게 공간 도형, 다음 시간에 할게 공간 좌표. 근데 뭐 별 차이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떻게 들으면 좋냐면 그냥 아 그렇구나,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렇네, 요런 느낌. 왜냐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사실은. 근데 그게 3차원일 뿐. 자, 80페이지 보자. 오늘 막 새로 배우고 이런 거는 아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너희가 상상을 잘 해주면 좋겠어. 자, 80페이지에서 일단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고, 거기 첫 번째 네모 박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딱히 볼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초반부는 읽으면 되냐면, 너희가 중학교 때 도형 같은 거 배웠잖아. 그런 거 할 때 시작할 때 막 이성 막 점선면이 막 이딴 얘기 했었지.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도 좋아. 그냥 너희 머릿속에 마인드 세팅을 도형 3D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막 이거를 일일이 외운다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80페이지 아랫부분이거든. 지금부터 이제 평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자, 평면은 말 그대로 어떤 공간에 위치한 판때기를 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판때기가 하나 있는 거지. 이게 평면인 거야. 평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냥 넓은 판때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이게 평면이라고 쳐봐. 그럼 이 평면은 요 면적이 요만한 평면이 아니라 뭐야? 상하 좌우로 쫙 펼쳐지는, 넓게 끝없이 펼쳐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런 근데 그걸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그린 거고. 알겠지? 쫙 펼쳐져 있는 애다. 알겠지? 앞뒤 좌우로 넓게. 자, 그럼 이런 평면이 공간에 있어서, 이런 판때기가 하나 있어서, 자, 이런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거든.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돼 있지. 그 네 가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일단 너희가 앞으로 당분간 문제 풀면서 가장 많이 쓸 내용이 뭐냐면,
평면이 결정될 조건이야.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생각해봐. 공간 내에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 그 세 점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아? 얘들아? 그게 이렇게 넓직한 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삼각형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 삼각형을 피자 도우 돌리듯이 쫙 늘리면 그게 평면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 중에 너희가 제일 많이 쓸 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그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얘를 쫙 늘리면 평면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평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점이 최소 몇 개? 3개 필요해. 최소라는 말보다는 그냥 3개가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어. 평면을 정의 내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4개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5개? 불필요해. 3개면 좋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는 정도로 그쳐도 큰일 날 일은 제로에 수렴해. 그래서 지금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다음 직선 하나랑 점 하나가 있을 때, 그리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써 있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평면이 딱 한 개 나온다는 얘기야. 점 3개가 있거나 점 하나랑 직선 하나가 있던가 직선 2개가 겹친다거나 직선 2개가 평행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담고 있는 평면이 하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음 81페이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공간이야 얘들아. 공간 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만난다. 그지? 만날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평행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꼬인위치. 꼬인위치는 뭐야? 너희 중학교 때 배웠지 얘들아? 평행하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공간이야. 다시 말하자면 공간이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만나는 거잖아. 당연히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있겠지. 그지? 다음 평행할 때는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지? 근데 꼬인위치는 뭐야? 이거 말고 다 이런 것들.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얘들아? 이런 애들 안 만나잖아. 얘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안 만나잖아. 근데 평행하다라고 할 수 없잖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꼬인위치. 알지?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너희가 공간 내에서 파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따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공간을 하나의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놀면 돼. 이거를 하나의 넓은 공간을, 무한한 공간을 압축시킨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안에서 직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점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그러면 비유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따도 나오겠지만 얘랑 평행한 선은 어딨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그지? 다음 얘랑 만나는 선은 눈으로 보다시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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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겠지. 그러면 얘랑 지금 얘가 첫 시작이야. 그럼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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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요 라고 하겠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는 딱 꼴랑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만나? 그럼 만나는 거고. 평행해? 그럼 평행한 거고. 그럼 그 외의 것들은 다 꼬인 위치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이지 얘들아? 노란 선 평행, 빨간 선 꼬인 위치, 그 외의 것들은 다 만나는 애들이잖아. 하얀 애들. 이거밖에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딱 그 3가지밖에 없다. 직선 간의 위치 관계는. 권유로 해. 됐어? 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네. 그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넘겨서. 자, 다음. 이번엔 직선이랑 평면 간의 위치 관계인데, 판때기 하나랑 공간을 생각해. 판때기 하나가 있었고, 선 하나가 있었고, 그때 걔네들 간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첫 번째, 포함된다. 평면 위에, 이 위가 아니라
어버브 말고 온. 평면 위에 선이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담겨 있을 수 있잖아. 이럴 수 있겠지? 이게 포함된다는 거고. 외울 것도 없어.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돼. 다음. 직선이 관통하듯이 만날 수 있지. 관통을 해도 되고, 뭐, 이거 무조건, 만난다는 건 관통이지. 왜? 평면은 요만한 게 아니니까. 그림만 요만한 거지. 이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만난다는 건 관통한다는 얘기고, 다음, 평행할 수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지. 꼬인이치?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지. 만약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 평면은 여기 있어. 근데 직선이 평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무슨 관계냐? 만나겠지. 왜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펴져 있을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꼬인이치 따위는 없고 요렇게만 있을 거다. 다음 평면 간의 위치 관계 너무 쉽지. 평면 판때기 두 개가 어떻게 위치 관계가 있냐. 어차피 얘네들은 끝이 없이 펼쳐지는 애기 때문에 안 만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지? 그래서 안 만난다는 건 평행하다라는 상황밖에 없는 거고 만날 때는 만나겠지. 그때 여기서 너희가 하나 정도는 기억하자. 평면끼리 만났을 때 생각을 해봐. 상상해봐 얘들아. 평면이 하나의 평면이랑 두 개의 평면이 만났어. 이게 평면이라고 쳐봐. 이 평면이 있었고 이 평면이 있었어. 만났지? 그러면 평면 두 개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선 하나가 생기는데. 선. 요 선. 여기. 만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얘들아?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선 하나가 생기게 돼. 그 선의 이름을 교선이라고 불러. 거기 써있지 얘들아?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쓸 일이 있으니까 교선이 생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자. 다시 평면이 만나면 두 평면이 만나면 선 하나가 생긴다. 딱 여기까지. 교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평면끼리 만나면 선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건 조금 기억해두자. 알겠지? 이게 다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머릿속에 이제 3차원 공간이 얼핏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럼 83페이지 문제 가볍게 봅시다. 여기는 약간 문제 푸는 느낌이 안 들어. 자, 1번. 공간에 네 점이 한 평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멋대로 퍼져 있대. 네 점이. 이때 이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냐? 아까 뭐라 했어? 평면은 점 3개여야 돼. 3개로 만드는 거야. 삼각형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알파벳 써놨잖아. 다 구해놨잖아.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건 배웠잖아. 4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평면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얘들아? C인 거 이해되지? A, B, C 고르는 거랑 B, A, C 고르는 거랑 똑같은 평면일 테니까 그지? 조합으로 따져야지. 자 그러면 밑에 160번 해보자. 이런 거 맞아야지. 자 160번 점이 5개 있을 때 이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그러면 일단 5개의 점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일단은. 근데 문제는 지금 그 5개의 점이 얘처럼 그냥 무작위로 펼쳐져 있는 점이 아니잖아. 지금 점이 이렇게 5개가 있잖니.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얘는 됐어. 얘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 있는 4개가 이미 한 평면을 공유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 OC3 안에 해당되는 OC3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하필이면 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겹치잖아. 얘 3개 고르는 거랑 얘 3개 고르는 거랑 달라? 같은 평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가지수 중에서 하필이면 같은 평면을 공유하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는 제거해야지. 겹치잖아. 뺐어. 그러면 얘를 뺐다는 건 뭐 한 거야? 이 4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다 제거했다는 소리지. 근데 실제로 하나는 있잖아. 하나는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7개.
이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지. 됐지? 물론 이게 싫으면 뭐 하면 돼? 세면 돼. 점 3개로. 자, 넘겨서 84페이지. 아까 했던 거네. 자, 직육면체가 있었고 여기서 뭐 관계 찾아보래.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잘만 따라오자.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지? 1번 AD와 평행하대. 이런 거는 굳이 표시하지 말자. 자, AD랑 평행한 거 말로 합시다. BC, EH, FG 됐고, 2번 뭐 들으면 당연히 이해될 거야. 쉬우니까. 2번 A랑 꼬인위치. 그러면 꼬인위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냥 찾는 거랑, 두 번째 어차피 꼬인위치가 아니라는 건 만나거나 평행하다는 거니까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를 구해서 나머지를 쓰던가. 그건 너희 편할 대로. 일단 그냥 구할게. AD랑 꼬인위치는 BF, CG, 그지? 다음 EF, 다음 HG. 어렵지 않다, 그지? 다음 3번 AD랑 평행한 면, AB랑 평행한 면.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 아랫면이랑 뒷면인데 괜찮나? 아랫면이랑 뒷면. 굳이 알파벳도 부를 필요 없겠다, 그지? 알아만 보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4번 AEHD, AEHD. 왼쪽 면이네. 왼쪽 면이랑 만나는 면 뭐야? 윗면, 아랫면, 앞면, 뒷면. 오케이? 쉽고. 5번 AB를 포함하는 면, AB를 포함하는 면. 그럼 뭐야? 쉽게? 윗면, 앞면. 괜찮죠?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슬슬 162번. 정육면체의 대각선인 C2랑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을 구하시오. 다시 말하지만 꼬인위치는 그냥 구해도 되고 아니면 만나는 거 제외하고 평행한 거 제외해도 되고.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나는 걸 제외할 것 같아. 평행하는 건 없으니까, 그지? 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12개 중에서 거기 있는 C2랑 만나는 거, 즉 뭐야? C나 E를 갖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만나는 거잖아? 그거 다 제외하면 되겠지? 정답 6개, 그지? 6개. AB, AD, BF, DH, FG, HG. 어렵지 않다, 그지? 자, 다음 85페이지. 자,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직선과 평면 간의 평행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85페이지랑 86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굳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상황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자, 읽어보자. 거기 밑에 있는 그림들, 어차피 이거 내가 그리는 것보다 너희가 책에 있는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 잘 될 테니까. 자, 나는 읽고 너희는 보면 돼. 보면서. 자, 첫 번째. 어떤 직선이랑 어떤 평면이랑 평행하대. 일단 이 상태. 그때 그 직선을 포함하는 또 다른 평면이랑 원래 있던 평면이랑 만나는 교선이 있겠지. 그러면 그 교선이랑 직선 L은 평행하다.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그지? 이해되니,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읽고 아 그런갑다 하면 되는 부분이야. 여기 이거 뭐하러 외우니? 다음 두 번째, 평면 두 개가 평행하는데, 두 번째 그림, 평면 두 개가 평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평면이 쑥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평면과 만나는 교선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평면과 만나는 교선이 하나 더 있겠지. 그러면 그 두 교선은 평행하다. 당연한 얘기 사실, 그지? 다음 3번, 평면 두 개가 원래 있었고 그냥 지멋대로 있었고 그렇게 뭐 평행하지 않은 평면이니까 교선이 하나 존재했겠지. 교선 L이 존재하고 있었어. 자, 근데 그 교선 L이랑 평행한 또 하나의 평면을 넣었어. 그렇게 하면 교선이 두 개가 더 생기겠지. 그때 생긴 그 두 개의 교선은 평행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됨? 됐어, 얘들아? 상황적으로만 이해만 되면 돼. 넘겨서.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니네가 처음 봐서 그냥 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안 중요해. 물론 아예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냥 상황적으로 아 그런갑다, 아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만 되면 된다고. 외울 거 없어. 자, 다음 두 번째 86페이지. 이거는 진짜 볼 일이 없고요. 3번도 볼 일이 없고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좋게. 얘들아, 문제 푸는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일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 수행도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걱정 마. 자, 여기서는 그냥 문제로만 바로 가자.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야 오늘. 자, 87페이지.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자. 얘들아, 지금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그냥 책 읽듯이 한 번만 읽어보는 정도로 족하는 대신에 87페이지에 문제 있지, 얘들아. 요거를 오히려 공식처럼 한 번 정도는 기억해 주자. 자, 문제 자체를 기억해야 되거든. 보자. 네 점이 공간 내에 아무렇게나 있었어. 자, 이때 각각의 점 중에서 두 개씩을 이었어. A, B, B, C, C, D, D, A. 걔네들의 중점을 찍었어. 그래서 그 중점끼리 이으면 그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거의 공식 외우듯이 알아둬야 되더라. 이거 너희가 사실 배웠어. 중학교 때. 사각형의 종류하면서 배웠어. 혹시 기억날까? 중학교 시절이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일반 사각형의 네 변의 중점을 이으면 이거 평행사변형 되는데. 일반 사각형의 중점을 찍어서 그 중점끼리 이으면 걔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배워서 그게 공간으로 펼쳐진 거야. 똑같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봐. 평면이라 좀 빡세긴 한데, 자, A점이 있었어. 여기 B점이 있었어. 그럼 얘네 둘을 이은 선의 중점이 있겠지. 다음 B라는 점이랑 또 C라는 점이 있었어. 얘네들의 중점이 또 존재하겠지. 다음 뭐 D라는 점이 이점에 있다 칠까? 지멋대로 생겨나니까 D가 이점에 있었다 치자. 자, 그러면 C와 D의 중점이 또 하나 존재하겠지. 그리고 자동으로 A와 D의 중점도 존재할 거야. 이게 평면이라서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공간에서 똑같다는 거거든. 평면이랑 공간 둘 다. 그러면 요 것들을 이었을 때 이게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난 지금 대충 찍었으니까 그냥 좀 찌그러져 보일 수 있겠지만 요게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각각의 삼각형들마다 관계를 보면 돼. 여기에서 B에서 D를 이어보는 거야. B에서 D를 이으면 요 삼각형 보이니? 위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중점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얘랑 얘가 1대2 닮음인데, 그지?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단 말이야? 됐지? 그리고 얘는 이 길이의 절반이겠지. 맞아? 근데 이 선에 의해서 이 아래쪽에서도 또 나오잖니. 맞아?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서 또 얘가 얘랑 평행하지. 그리고 얘는 얘는 얘의 2배지.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선과 이 아래에 있는 요선은 서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겠지. 왜?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이게 뭐야?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 있다고. 이렇게. 그래도 똑같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각 4점이 있을 때 4점의 중점을 찍어서 걔네들로 만들어진 도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다. 이유는 요런 이유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164번 가볍게 풀고 넘어갑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164번에서도 마찬가지 AB에 중점 찍었고 BC 중점 찍었고 CD 중점 찍었고 AD 중점 찍었으니까 PQRS는 평행사변형이다.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런 성질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변의 길이도 아까 내가 말한 대로겠지. 그래서 PQ와 SR의 길이는 5일 거고 PS와 QR의 길이는 4일 거야. 그래서 정답은 18. 별거 없다. 맞니? 넘겨서 자, 다음 거 보면 이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 하나랑 평면이 있었고 얘네들이 어떻게 수직이 될 거냐 라는 건데 일단 제목은 그렇다는 거고 88페이지 내용 봅시다. 자, 공간 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알고 싶어. 공간 내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난다면, 교차하고 있다면 어차피 공간 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3개밖에 없잖아. 평행, 만난다, 꼬인위치 3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때 일단 첫 번째 그 3가지 중에서 얘들아 평행하면 각이 있겠냐? 없지. 얘는 제외. 됐어? 다음 만나면 각은 분명히 너의 눈에 보일 거야. 그지? 그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여튼 간에 만나면 각은 생겨. 문제는 뭐야? 꼬인 위치겠지. 꼬인 위치일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공간에 자 이런 선이 하나 있었고 꼬인 위치로 여기 입체로 가자. 이런 선이 하나 있었어. 꼬인 위치로. 지금 얘랑 얘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선이야 지금. 얘네 둘은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지. 그지?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거하고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원래. 이거 꼬인 위치지. 지금 이 하얀 칠판 위에 있는 이 하얀 선이랑 내가 들고 있는 이 분필로 이루어진 요 선은 꼬인 위치 맞잖아 얘들아.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있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가 각이네. 오케이?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면 돼.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면 된다고. 핵심은 만나게 하면 돼. 이동시켜서. 알겠지? 그렇다고 막 뒤집으면 안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만 공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음 89페이지 보면 직선이랑 평면과 수직 조건인데 조건이라보다는 그냥 언제 수직이냐라는 건데 사실 당연한 얘기야. 직선이랑 평면이랑 수직일 때는 어떤 상황이겠니? 당연히 야 이렇게 만나면 이게 수직이냐?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
일직선으로 꽂혀야지. 이것만 수직이지. 그게 다야. 그거를 장황하게 얘기한 것 뿐이야. 큰 의미 없어. 자, 그래서 넘겨보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공간적인 뭐 IQ 검사적으로 얘기하면 공간 지각력이 조금 후달리면 조금 머리 아프다. 자, 90페이지 문제 봅시다. 자,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서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이때 다음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해해보자는 거야. 이걸 뭐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 BC랑 평면 AMD랑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어때 얘들아? BC라는 직선이랑 AMD라는 평면이랑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수직이니까 좋겠지. 그러면 이거 수직인 거 이해되냐고? 다들 이해되니? 왜 그런진 이해되냐? 그래? 나 안 해도 되냐? 지금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가보자. 자,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을 때 지금 BC랑 요 BC라는 선이랑 AMD라고 하는 평면이랑 수직 여부를 보고 있어. 얘는 공간 내에 박혀있는 평면이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생각해봐. 지금 이 파란 평면이랑 이 직선 간의 수직 관계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조사를 해보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야, 지금 이 그림에서 BC랑 수직인 게 누구냐? 선으로 찾아봐. 누구냐? 두 개 있는데 DM 또 AM. 그치? 이 노란 선이랑 AM은 수직이지.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서 그런 거지. 얘들아, 어차피 정사면체는 뭐야?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입체라서 비스듬해 보이는 거지. 이 옆면, ABC 옆면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그지? 이 새끼는 아침도 저고 저녁도 저고 뭐 어쩌자는 거지? 아저씨, 정처럼. 원래는 이거잖아, 그지? 근데 비스듬하게 그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면 BC랑 AM이랑 당연히 수직이지. 그러면 이 밑면도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동일하겠지. 그러면 자, 요 방법을 좀 이해해봐 얘들아. 어떤 직선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두 선을 갖고 있는 또 어떤 평면이 있을 거 아니니? 그 평면이랑은 전부 다 수직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평면 만드는데 전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AM이 얘랑 수직이지. DM이 얘랑 수직이지. 그러면 AMD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얘랑 다 수직인 거야. 그게 누구야? 파란 애잖아. 이해됐나? 그러니까 파란 평면과 노란 선은 당연히 수직인 거야. 내 말 이해되나? 이 선과 수직이고 이 선이랑도 수직이니까 이 두 개의 선을 담고 있는, 즉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평면인 얘는 당연히 얘랑 수직이라고. 오케이? 요게 1번. 다음 2번. BC랑 AD랑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어. 이게 방금 내가 말한 거를 포함한 거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합친 게 아까 내가 말한 얘기야. 즉
이 파란색 평면 내에 있는 모든 선은 싹 다 얘랑 수직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수직 아니야? 수직 아니지 않아? 아니야. 이 평면이 이렇게 내려가면 수직이야. 얘랑 맞닿게 내리면 되잖아. 그럼 수직이 된다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도 말귀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이거 못 알아듣고 표정에 막 물음표 막 10개 들어있고 막 이러면 나도 좀 곤란한데. 자, 밑에 167번에 보자. 뭔가? 기억? 기억만 얘기해볼게. 지금 L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그 직선이랑 평면 알파랑 수직이래. 그럼 알파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네 말대로. 자, 다음 이 상태고. 다음 M이라는 직선이 또 있지. 근데 그 M이라는 직선이 알파랑 또 수직이래. 그럼 네 말은 M이라는 직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바로 여기 맞다 뒤에. 여기? 네. 수직일 수도 있죠. 근데 써있잖아, 아저씨. 서로 다른 두 직선 LM.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같을 수도 있지. 그럼 그건 평행한 거 아니긴 하니까. 근데 서로 다른 두 직선이랬으니까 그거는 불가능. 오케이? 자, 정답. 기억, 니은. 괜찮니? 기억, 니은. 자, 다음. 옆에 페이지. 여기부터 이제 슬슬 좀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 봅시다. 정육면체가 있었고, 여기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래. 일단 그려보자.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었고, 자, 1번. B2랑 CG. B2 얘랑 CG 얘랑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 당연히 평행한 건 당연히 갖다 치우는 거고, 그지? 평행만 각이 없으니까. 다음 안 만나고 있잖니? 당장은. 그러면 일단 꼬인위치라고 생각이 될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동시키면 된다고. 즉 이 정도 머리 돌아가잖아, 얘들아? 얘랑 똑같은 게 누구야? 평행이동했다고 쳤을 때 얘랑 똑같은 게 누구겠어? 당연히 이거 있지. 또는 얘랑 똑같은 게 누구겠어? 당연히 CH겠지. 뭐가 됐든 어느 한쪽으로 이동시키면 될 일이야. 그러면 답은 나왔지, 얘들아? 몇 도? 1번 정답? 45도. 그치? B2를 CH로 이동했다라고 친다면 요 각은 평면에다 그린 뭐야? 정사각형에서 요거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일 테니까, 그지? 45도. 이해되지? 자, 다음 2번. 자, 2번은 파란 선으로 해보자. B2 그대로네. B2랑 AC. B2랑 AC. 얘네 둘 간의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떡할까? AC를 이동해볼까? 어디 보자. AC를 이동해도 좋고 B2를 이동해도 좋고, 뭐가 됐든. 그럼 B2를 어차피 아까 이동했으니까 B2를 또 이동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만났잖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럼 이거 보고, 그럼 요각이잖아. 근데 이거 보고 뭐 180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일단, 그지? 지금 공간 내에서 이렇게 생긴 선이랑 이렇게 생긴 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이 아래쪽이 이렇게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됨? 이거 어떻게 구할까? 그치. 뭐 어떻게 알아? 자,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거면 그냥 하면 되는데, 공간 내에 있는 각은 우리가 눈으로 찾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직선이 만나도록은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추가선을 하나 더 긋는 거야. 뭐야? 얘네 둘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지. A랑 H를 이어버리면 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삼각형 ACH가 만들어져서 공간 내에, 맞나?
그러면 그것들의 길이를 다 구해버리면 되지. 뭐 대충 이렇게 있다 치자. 공간 내에 있겠지.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H야. 자, 물론 그냥 대충 그려서 얘들아 AC의 길이 몇이니? 지금 변의 길이 안 좋네? 그러면 아무로 그냥 되면 되지. 뭐 2로 할까? 2쯤으로 하자. 1보다는 2가 나아. 일반적으로. 분수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자, AC의 길이 몇이니? 2루트이지. CH의 길이도 2루트이지. 그 다음 AH의 길이는 어때? 2루트이지. AH는 뭐야? 뒷면의 대각선이니까. 뭐야 이거? 정삼각형이지? 몇 도? 60도. 이해됨? 요거 한번 좀 기억해줘 얘들아. 이동을 했는데 뭔가 눈에 딱 1번처럼 딱 뜨이는 게 아니면 삼각형 만들어서 변의 길이 따지면 돼. 알겠지? 자, 다음 3번 AD랑 BE. AD 얘랑 BE. 아, 얘 또 쓰는구나. 자, 얘네 둘 어때? 얘네들 어떠니? 자, 봐봐. 이동시켜볼게. 이것도 만나야 되니까 일단 AD는 BC로 옮겨도 되지. 옮겼어? 만나네? 그럼 만나면 이거 가지고 삼각형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보자. 삼각형 만드는 거 방금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 얘들아, 지금 BC를 갖고 있는 평면이 위의 면이라고 봐도 좋고 앞면이라고 봐도 좋지. 그지? 아무거나 써도 돼. 자, 윗면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윗면이랑 B2는 수직으로 만났는데 어때? 맞아? 내 말 이해되냐? 이 면이랑 윗면이랑 B2는 수직이라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봐자 어차피 수직이잖아. 내 말 이해되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더 쉬운 쪽으로 이동시켜 볼게. 잠깐만. 이쪽으로 놓이는 게 더 보기 편하려나? B를 1로 이동시켜 볼게. 뭐가 됐든 이해하면 되더라. B2를 1로 이동시켰어. AD는 여기 1로 왔어. 그러면 얘랑 이루는 각도잖아. 맞아? 그러면 앞면으로 해볼게. 이 앞면이랑 이 직선이랑 이루는 각도가 수직인데 맞나? 앞면이랑 얘가 이렇게 있어봤자 어차피 이루는 각도는 여기 안쪽에 이거라고. 여기가 삐뚤어져 있는데요? 아니야, 이 각 보는 게 아니라 이 각을 봐야지. 안쪽에.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어떤 직선이랑 어떤 평면이랑 수직이래. 그러면 그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이야. 오케이? 이거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AD를 1로 이동시켰어. 그러면 얘가 됐든, 그러니까 이동시킬 이유도 없었지, 사실은. 어차피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윗면이라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윗면이니까. 뭐가 됐든. 근데 얘를 앞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얘를 1로 옮긴 것 뿐이고 사실은 안 움직여도 돼. AD를 포함한 평면, 윗면이랑 BE, 그러니까 얘는 이동시킬 필요도 없어서 사실은. 윗면이랑 얘랑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AD를 이동한 얘도 당연히 얘랑 수직이라고. 이 안쪽 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안쪽에. 눈으로 보이는 겉면의 각도를 보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3번의 정답은 90도.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게 이해가 살짝 안 된다면 공간적으로,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자.
지금 AD랑 B잖아. 얘들아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내 얘기 들어봐. 3번에서 AD랑 B2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확실한 거 AD랑 AB는 수직이지. 이건 그냥 수직 확정이지. AD랑 AB는 수직이야. 다음 AD랑 AE도 수직이지.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AD는 가만히 있는데 AB랑도 수직이고 AE랑도 수직이지. 요 방법이 조금 너희가 쓸 수 있으면 편하다고. 뭐야 그러면? A, B, E라는 평면은 무조건 AD랑 수직이야. 내 말 이해되나? 세 점이 있으면 평면 만들어진다며. 그러니까 A, B, E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겠지. 그게 왼쪽 면이겠지. 걔는 무조건 AD랑 수직이라고. 끝. 그러니까 그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선은 다 수직이겠지. 이 얘기야. 괜찮을까? 자, 밑에 168번 풀어보는데 아마 2번 좀 빡셀 거다. 자, 168번까지 풀고 싶시다. 나온 사람 있나? 몇 도? 90도. 그냥 돼? 그냥 나와 90도? 괜찮니? 또 나온 사람 90도. 나왔어? 지금 만약에 2번에서 90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 조금 도와줄게. 힌트. 요 자체에 대해서 90도를 찾아내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 좀 쉽게 풀려면 이거는 나중에 공간 좌표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공간을 더 늘리는 거야. 얘 앞에다가 너희 책에다가 해봐. 얘 앞에다가 정육면체 하나 더 갖다 붙여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평행이동해봐. 그러면 보일 거야. 확장시켜봐. 애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정육면체 내에서는 AG랑 CF를 만나게 하기가 조금 빡세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럼 90도 나올까?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지 얘들아? 정삼각형 만들어지니까 60도. 2번은 그냥 해도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이런 방식을 써서 확장시켜서 만나게 만들어주면 90도. 괜찮을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나오는 것부터가 사실 오늘의 본론이야. 삼수선 정리, 이면각, 정사형 요 세 가지가 오늘 메인이거든. 자, 쉬었다가 삼수선 정리 이어서 합시다.